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28일 양일간 열렸던 2020 인천 챌린지컵에 대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10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1의 그리핀이 4치킨을, 데이2의 OGN 엔투스가 5연속 치킨을 뜯는 엄청난 장면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그리핀과 엔투스 두 팀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천 챌린지컵은 양일간 5경기씩 치러졌습니다. 데이1의 미라마 3경기와 에란길 2경기를 진행하고 데이2의 에란길 3경기와 미라마 2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죠. 우선 데이1의 경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1의 1위 팀은 치킨을 4번 그리고 48킬 총점 88점을 획득한 그리핀이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죠. 지난 영상에서 한 경기 평균 8에서 9점 정도를 획득한다면 우승권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핀은 평균 15점 이상을 획득한 셈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죠. 2위 팀은 OGN 엔투스였습니다. 순위 점수 25점 35킬로 총점 60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날 엔투스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PCS3 아시아를 준우승한 기세를 몰아 많은 교전을 승리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간중간 그리핀에게 덜미를 잡히며 라운드 치킨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3위 팀은 OPGG 스포츠였습니다. 순위 점수 26점 18킬로 총점 44점을 획득했습니다. 이날 OPGG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는데요.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모든 라운드의 탑4까지 생존했습니다. 데이1의 경기 탑4 구도에서 그리핀, 엔투스, OPGG 구도가 무려 3라운드나 겹치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데이2의 경기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2에선 더욱 진기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OGN 엔투스가 무려 5라운드 연속 치킨으로 데이2와 대회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데이2에만 순위 점수 50점과 68킬, 도합 순위 점수 75점, 103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핀은 데이2에선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데이1의 승점을 기반으로 120점, 즉 2위를 차지했습니다. OPGG 스포츠의 경우 대회 내내 다소 아쉬운 교전 능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데이2에서는 운영 측면에서 역시 잘 풀리지 않으며 7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죠. 역대급 경기들을 보여주었던 두 팀 대회를 보면서 데이1의 그리핀과 데이2의 엔투스의 플레이에서의 공통점을 당연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오늘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두 팀이 각각 데이1과 데이2의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 중 첫 번째는 교전 능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일 경기에서의 적중 횟수와 치명타율을 뽑아보았습니다. 엔투스와 그리핀 선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상위권을 위해선 교전 능력이 당연 필수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걸 짚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교전 능력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이 바로 포지셔닝이라는 것이죠. 데이1의 매치 2 영상입니다. 엔투스와 그리핀이 다음 자기장을 보고선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죠. 여기서 다른 팀들과는 다소 다른 그리핀과 엔투스의 포지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스플릿해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2대2 혹은 3대2 스플릿 전술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두 팀은 다른 팀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그리핀과 엔투스의 경우 스플릿을 통해 매우 큰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치2의 경우 미라마 북서쪽으로 첫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남단에 위치하고 있던 많은 팀들이 자기장을 따라 뒤엉키면서 진입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좁은 공간에 많은 팀들이 몰리는 밀도 높은 교전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좁은 공간에 많은 팀들이 몰리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진입하는 팀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빠르게 뭉치고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장 안쪽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팀의 경우에는 여러 각도로 진입하는 적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선점하고 있는 위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팀의 경우 4명의 선수가 넓게 벌려서 정보 수집, 진입하는 적 차단, 위치 선점 모든 측면에서 이득을 보는 포지셔닝을 형성하였죠. 물론 이를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팀원 한 명 한 명의 교전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뭉쳐서 진입하는 적을 빠르게 파악하여 교전을 열고 그렇게 시작된 교전에 다른 팀원들이 빠르게 차량을 이용하여 붙어주는 방식으로 교전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은 이번 인천 챌린지컵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자기장 위치가 잡혔던 매치 3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치 3에서 엘포조 방향으로 첫 자기장이 형성되었고 남쪽에 있던 그리핀과 엔투스가 엘포조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동을 하면서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넓게 포지션을 유지하며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 남쪽에 많은 팀들이 겹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치를 점유하며 좋은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곽에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넓은 위치를 잡고 마치 땅 따먹기를 하는 것처럼 우위를 가져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기장 중심부에서 진입하는 상대들을 견제하는 포지셔닝을 추가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칭
3키에서 파밍을 시작한 엔투스가 쉘터 쪽으로 형성된 자기장을 확인하고 빠르게 자기장 중심으로 진입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기장 중심을 2대2 스플릿을 통해 크게 점유하며 빈 곳을 찾아 진입하기 위해 회전하는 다른 팀들을 견제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하죠. 4팀이 남은 상황에서도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스플릿을 통해 GEX와 SST를 마무리하고 치킨을 뜯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단순 교전 메타에서 교전과 운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메타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바로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땅 따먹기를 하듯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팀원들의 교전 능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1대 다 구도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이번 대회 엔투스와 그리핀은 말도 안 되게 수행해냈던 것이죠. 이는 그들의 뛰어난 교전 능력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많은 변수가 얽혀있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 분명 연속 1등을 차지하는 건 어렵습니다. 압도적인 기세로 연승을 이어나가려면 당연 피지컬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 팀적인 움직임, 포지셔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회였다 생각이 듭니다. 에임과 포지셔닝 이를 묶어 작전 수행 능력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였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